매일 밤의 즐거움 덕퀴즈 라이브. 안녕하세요, 퀴즈캐스터 최민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개강한 학생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들 학교 잘 다녀오셨나요? 채팅장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개강이나 개학하신 분들 계세요? 네, 많이들 계신 것 같아요. 덕퀴라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신학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퀴즈의 여수님께서 오늘 1교시가 하루 같았다고. 저도 학창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 시계 한번 보면 5분씩 지나가 있고, 한참 지난 것 같은데 15분 지나가 있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 지각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지각을 피하려면 오늘 일찍 주무셔야 되잖아요. 저와 함께 덕기를 함께 하시고 나서 바로 취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보만보님께서는 나이 먹으면 아침잠이 줄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연륜에서 우러나온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알람 소리 잘 듣고 잘 깼는데, 요즘에는 한 20분, 30분 있다가도 못 깨고, 아니면 오히려 알람 소리 전에 깨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쏴리맨님께서 직장인들은 연휴만 기다려진다. 사실 최근에 또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 연휴가 또 언제 다가올지 직장인분들께도 희망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계속해서 덕기로 함께 하다 보면은 금방 또 불타는 금요일과 또 로또를 뽑을 수 있는 주말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쭈이메롱님께서 난 일하기 싫다. 나도 방학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장인이신 거잖아요. 학생일 때가 좋았다고요. 저는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예전에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지금이 훨씬 더 좋고요. EEQ님께서 제 딸이 오늘 고등학교 입학했다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 생활도 참 쉽진 않을 텐데,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또 따님의 고등학교 생활을 또 서포트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덕퀴즈 라이브는 200만 캐시로 진행합니다. 덕퀴라, 오늘은 가볍게 넌센스 퀴즈로 시작합니다. 1번 문제 주세요. 덕퀴즈 라이브 1번 넌센스 퀴즈. 대학생이 강한 이유. 등산에서, 개강에서, 조별 과제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풀어보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사실 전 넌센스 퀴즈는 처음 내보는 것 같아요. 약간의 센스와 관찰력을 갖고 계시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대학생분들 대부분 이걸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학생이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개강에서입니다. 강한 것도 아니고 개강에서. 진짜 말장난 퀴즈였죠. 우리 덕기라 가족분들, 대학생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대학교 입학하신 분들 이제 새내기잖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겠고요. 채팅창에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아재 개그라고 저에게 이제 폭격을 내리고 계시는데, 제가 지은 거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아재는 맞습니다만, 개강해서 여러분들 종강하는 날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다음 문제 만나보시죠. 덕퀴즈 라이브 2번 검지 손가락만 사용하여 타자를 치는 방법은 독수리 타법, 두더지 타법, 캥거루 타법. 자, 요거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렇게 타자를 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검지손가락으로만 타자를 치는 것은 마치 이 동물이 먹이를 쪼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나온 말인데, 이 동물의 이름을 같이 써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률 아주 높네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독수리 타법입니다. 원래는 이 부모님 세대에서 나왔던 독수리 타법인데, 요즘 10대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은 이 독수리 타법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또 컴퓨터를 일찌감치 사용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또 키보드 자판과 비슷하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 타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글스, 갑자기 독수리 타법 하니까 이글스 가을 야구님께서 또 채팅을 남겨주셨어요. 독수리 타법으로 400타가 가능하다고요? 이야, 언빌리버블입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까지 풀어보시죠. 덕퀴즈 라이브 3번 동화 엄지공주에서 엄지공주가 태어난 곳은 논, 밭, 꽃. 이 엄지만큼 작다고 해서 엄지공주라고 불린 동화죠. 아무래도 크기가 일반 사람에 비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특이한 출생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엄지공주와 어울리는 장소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논, 밭, 꽃. 공주는 논과 어울려, 밭과 어울려, 꽃과 어울려. 여러분들께서 쉽게 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꽃입니다.
공주라는 호칭은 논과 밭도 뭐 충분히 어울릴 수도 있지만 꽃과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작고 예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인에게 요정이 나타나 꽃 한 송이를 선물해 줍니다. 그 꽃에서 엄지공주가 태어났다고 하네요. 정답률을 확인하니 93%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 나오는 것 같아요. 공주는 밭에서라고. 논에서, 공주는 논에서.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엄지공주는 꽃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가보시죠. 더 퀴즈라이브 4번. 규정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스포츠맨십은 게임 플레이, 더티 플레이, 페어 플레이. 여러분은 스포츠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이 선수들이 스포츠에 임하는, 경기에 임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정신으로 경기에 임하는 스포츠맨십을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는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90% 이상의 정답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페어플레이입니다. 개인 플레이, 더티 플레이는 보기만 해도 매너와는 좀 동떨어져 보이기는 하잖아요. 개인 플레이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바로 페어플레이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모든 종목에서 페어플레이 하셔서 팬들에게 멋진 감동을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23,987명이 생존하고 계신데요. 다음 문제는 반반의 확률 OX 퀴즈입니다. 정답 전에 문제 주세요. 더 퀴즈라이브 5번. 1896년 처음 전화가 설치된 곳은 경복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전화가 설치된 곳은 경복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 이 집 전화를 많이 썼잖아요. 저 띵띵띵 내 집이죠. 저 띵띵이 친구 민준인데요. 띵띵이 있나요? 네, 저 놀러 갈 건데 띵띵한테 좀 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전화가 설치된 곳은 어딜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와, 난리 났네요. 오답률이 74%입니다. 정답률 25%. 처음 전화가 설치된 곳은 경복궁이 아니라 덕수궁이라고 합니다. 궁 내부 주관으로 각 아문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궁 안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팬티바람에도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전화를 사용할 때 복장을 깔끔하게 착용하고 전화를 향해 큰절을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큰절 4번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세인데요. 그렇게 예의 범절을 갖추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와 관련된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오래간만에 또 더 퀴즈 초이스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화와 관련된 초이스 문제인데요. 더 퀴즈 초이스 오늘의 주제 보여주세요. 더 퀴즈 초이스 내 마음의 단축키 0번은 부모님, 배우자 혹은 연인, 친구. 요즘에는 전화번호 단축키 설정을 하신 분들이 없죠. 저도 오늘 이 문제 보고서는 단축키 설정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단축키 0번, 1번, 2번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저장을 해놨잖아요. 이걸 모르는 분들도 계시나요? 계시는군요. 사실 저도 좀 고백을 하자면 부모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속의 0번. 지금은 단축번호를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의 0번은 누구였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덕키라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부모님이었네요. 확실합니까? 여자친구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아니었나요? 부모님을 0번으로 저장하셨던 분이 12,361분이셨습니다. 총 48%. 저는 사실 0번 부모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물론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0번에 부모님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성 친구가 41%, 그냥 친구가 10%였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30점을 받으신 것 같아요. 다들 받으셨나요? 네, 받으신 것 같네요. 받으신 하트 게이지 30점 잘 쌓아두셨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문제도 전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6번. 옛날에는 전화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파발, 봉수, 덕률풍. 한국에 처음 전화가 소개되었을 때 이것은 전화다. 무릎 꿇고 했었던 게 전화다. 전화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처음이었으니까요. 전화가 아닌 다른 단어로 불리겼었는데요. 오히려 여러분께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다들 선택하셨네요. 굉장히 많이 맞춰주셨네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덕률풍입니다. 덕률풍. 전화가 영어로 뭔가요? 텔레폰, 덕률풍 이렇게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한자로 옮겨 적기 위해서 덕률풍이라고 했는데요. 덕률풍에서 등률풍으로 넘어갔고 등률풍 이후에 다리풍 그러다가 전화기와 비슷한 전어기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덕률풍! 여러분들 덕률풍 0번 부모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덕슈라이브 7번 셔츠나 블라우스에 소매뿌리를 이르는 말은 커프스, 레이스, 프릴. 셔츠나 블라우스 소매 끝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저는 오늘 셔츠를 입진 않았는데 좀 뻣뻣한 부분이 있습니다. 뻣뻣한 부분, 그 부분을 이르는 말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그 부분을 더 넓게 한다든지 포인트를 줘서 패션으로 더 승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소매뿌리 부분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커프스입니다. 사실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복 디자이너들도 커프스 디테일의 매력에 빠졌다고 하네요. 혹시나 옷을 잘 못 입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커프스의 포인트 한번 딱 주시면 갑자기 패션 킹 나올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커프스의 포인트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12,926명 문제 정답 풀어주고 계십니다. 87%의 정답률을 보여주셨네요. 이어서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더 퀴즈라이브 8번 하계올림픽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가 4년마다 번갈아 개최했던 국제종합경기대회는 굿윌게임, 월드게임, 페어게임. 우리나라는 제2회 대회 때부터 참가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주요 국제대회 성적을 토대로 해당 종목 베스트 8 안에 속한 팀과 선수가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대회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굿윌 게임입니다. 오랜 기간 냉전 기간이었던 미국과 러시아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선 1986년에 개최를 했고요. 하지만 2001년에 폐지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열리지 않죠. 사실 최근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 많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정답률이 무려 69%였습니다. 굿윌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더 퀴즈라이브 9번. 액체나 기체 안에 떠서 움직이는 작은 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은 화이트 운동, 그레이 운동, 브라운 운동. 가끔 햇빛을 보면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햇빛 딱 내리치면 특히 차에 타면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들 색깔과 관련된 운동이었습니다. 먼지가 둥둥 공중에서 떠다니는 것은 이 운동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운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브라운 운동입니다. 와, 정답률이 무려 92%.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운동이었거든요. 저는 먼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레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색깔과는 관련이 없고요. 사실 이 운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로버트 브라운이 발견한 그 영국의 식물학자가 발견한 운동이라서 브라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까지 8천여 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파이널 문제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바로 파이널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펭귄의 발에 있어서 동상에 걸리지 않게 하는 특수 혈관계는 토리혈관, 원더네트, 단립구조. 극지방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노하우로 이 극추위를 피하죠. 펭귄은 사실 서로의 체온을 이용하기 위해서 꽁꽁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발바닥에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펭귄은 발바닥 동상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문제답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원더네트입니다. 이 발바닥에 있는 원더네트 굉장히 생소하죠? 원더네트 덕분에 펭귄의 발바닥은 동상에 걸리지 않을 만큼 일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원더네트는 말이죠. 펭귄 발바닥뿐만 아니라 강아지한테도 있어서 강아지가 겨울에 동상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기린 뇌에도 있다고 합니다. 뇌 혈압 조절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답률은 63%였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은 몇 명의 위너가 얼마의 캐시를 가져가게 될지 함께 만나보시죠. 축하합니다. 오늘은 총 4,820분의 위너가 탄생하셨고요. 상금은 414캐시였습니다.
김동헌님, 하토리님, 룰루님, 로또 대박나자님, 한상은님을 제외한 많은 분들께서 오늘 위너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퀴즈라이버님이 어제 이어 오늘까지 2연승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일주일 만에 위너가 되셨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오늘 문제 쉬웠다고요? 쉬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바로 윗분의 채팅은 오늘 문제 어려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문제를 잘 낸 것 같네요. 지금 해군사관학교 72기 5중대 양승현 사랑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이 덕휘라 채팅방이 굉장히 달달해지는 느낌이네요. 자, 3연속 우승 실패하셨다고 아오님께서. 자, 대한민국 우승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적어주셨어요. 1, 2, 3, 4, 7, 8번이 어려웠다. 대부분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정답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4,820분의 위너가 탄생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그 사랑 고백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소고기 먹는 스님님께서 좀 아이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내가 양승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은님, 팍총님 모두 오늘 수고하셨고요. 지수야, 연주야, 사랑해. 제 이름을 맞게 연주야, 지수야, 사랑해. 이호석 오빠 우승 좀 해봐요 라고 또 해주셨고요. 자, 덕휘라 우승님께서 민준 씨 나오면 우승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덕휘라 우승님께서는 항상 우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김현수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 번 읽혀지는 이름 영세바리 조항. 네, 반갑습니다. 빛공주님, 이준환님 5연속 우승했어요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우승 못했다고 좀 아쉽겠습니다. 또 위너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지우님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홍종혁님께서 갑자기 최민준 사랑한다고. 저도 홍종혁님 사랑합니다. 자, 이혜용님 수고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자, 민준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데 갑자기 응가라고 쓰셔가지고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리를 하면서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거나 이름 불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온 마음 다해 다 뱉어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세먼지를 많이 먹었거든요. 미세먼지를 이 오늘 스튜디오 안에 가득 제가 다 펼쳐버리겠습니다. 오상록님께서 저 만나면 우승 못한다고. 좀 아쉽네요. 뚱뚱이님 반갑고요. 덕휘랑님 반갑습니다. 자, 양파 먹고 계시다고. 세상 젤미나 무솔님 반갑고요. 지연아 사랑이님 모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베이지 잘생기님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그 베이지 잘생김이 이름이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 밤에 덕퀴즈 라이브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사실 월요일이면 이 월요병이 좀 있잖아요. 월요병, 피곤함을 좀 저와 함께 조금은 풀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뱉어내봤는데 여러분들 더 힘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퀴즈 라이브에서 더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쿠아님, 초록버섯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산 라피드님, 스냥님, 양재성님, 이혜리님, 좌절금지님, 굿대시님, 혜민이님, 화이트블랙님, 초록이님, 보동포수님 모두 BJ 활동가님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